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어 조동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동사의 특징부터 정리해 볼까요? 조동사의 종류는 모두 10가지가 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7개의 조동사만 다루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能, 会, 可以, 得, 应该, 想, 要. 이 중에서 얻을 득은 발음이 여러 개인 낱말인데요. 각기 다른 발음에 따라 뜻도 역할도 달라집니다. 먼저 더라는 발음일 때는 얻다라는 뜻으로 대표적인 예문은 the 띠밍이 있습니다. 띠밍이 1등이고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1등 하다가 됩니다. 이어서 성조가 없는 경성 발음일 때의 더는 서술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조사로 쓰입니다. 예문 팅더동은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조사 더는 따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일 때의 뜻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거샤오시라고 하면 1시간이 필요하다, 1시간이 걸린다 라는 뜻이 되고 다른 한 가지는 해야 한다. 그래서 데이공주어라고 하면 일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얻을 득은 조동사로 쓰일 때 발음이 데이이고 뜻은 해야 한다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조동사들은 주로 능력, 가능, 허가, 의무, 필요, 희망, 의지, 예측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사들은 여러 개의 뜻을 동시에 갖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야오는 조동사로 쓰일 때 하려 하다, 해야 한다, 할 것이다 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要去中国 중국에 가려고 해. 要小心 조심해야 해. 要迟到了 지각하겠다. 이렇듯 한 개의 조동사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질 수 있다 보니 비슷한 뜻을 갖는 조동사들은 묶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의 뜻을 갖는 조동사는 능과 호이가 있고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능과 거의,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능과 거의, 의무와 필요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应该, 要, 得, 희망과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想, 要, 예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会, 要, 应该가 있습니다. 조동사 비교는 조금 이따가 하고 먼저 조동사의 품사를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조동사는 동사다 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부분을 확실히 하려는 이유는 거의라는 낱말 때문인데요. 거의는 조동사로도 많이 쓰이지만 그만큼 형용사의 뜻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可以爱你吗? 널 사랑해도 될까? 还可以, 그런대로 괜찮다. 마지막으로 조동사가 쓰인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나누어 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명 부분은 중국어 회화보다는 중국어 독해에 더 유용하기 때문에 HSK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조동사가 쓰인 문장 몇 개를 예로 들어볼게요. 보시다시피 조동사를 기준으로 조동사 뒤에는 또 다른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때로는 다양한 형태의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조동사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올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명사나 대명사도 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명사나 대명사가 오면 조동사의 뜻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일반 동사의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샹이라는 낱말을 예로 들면 샹 뒤에 방법이라는 명사가 오면 생각하다 라는 뜻이 되고 샹 뒤에 너라는 인칭 대명사가 오면 그리워하다, 보고 싶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샹 뒤에 성공하다 라는 동사가 왔을 때에야 비로소 하고 싶다 라는 조동사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잘 참고하시어 중국어 학습에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예문 속 핵심 내용을 우리말로 옮겨볼까요? 想成功, 성공하고 싶다. 会开心, 즐거울 것이다. 즐거울 거야. 想喝, 마시고 싶다. 想回家休息, 집에 가서 쉬고 싶다. 想看, 보고 싶다. 想休息, 쉬고 싶다. 想睡, 자고 싶다. 자, 중국어 조동사가 우리말로 옮겨질 때 기본 형태는 어떠한지 참고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는 전체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我想成功, 나는 성공하고 싶다. 我会开心, 나는 즐거울 거야. 我想喝酒, 나는 술 마시고 싶다. 我想回家休息, 나는 집에 가서 쉬고 싶다. 我想再看一遍, 나는 다시 한번 보고 싶다. 我想在家休息,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 我想好好睡一觉, 나는 잠 좀 잘 자고 싶다. 자, 여기에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볼까요? 我真想成功, 나는 정말 성공하고 싶다. 我也会开心, 나 역시 즐거울 거야. 我不想喝酒, 나는 술 마시고 싶지 않다. 我只想回家休息, 나는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다. 我很想再看一遍, 나는 매우 다시 한번 보고 싶다. 我很想在家休息, 나는 매우 집에서 쉬고 싶다. 我很想好好睡一觉, 나는 매우 잠 좀 잘 자고 싶다. 그럼 이쯤에서 조동사가 쓰인 문장 구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중국어의 대표 단문 구조는 주어, 서술어로 시작되고 서술어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면 서술어 뒤에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중국어 문법책은 대부분 조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나 동작 행위 동사를 서술어로 봅니다. 그럼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있는 낱말들은 무엇으로 분류할까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있는 낱말들은 대부분 부사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동사가 부사어로 분류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조동사가 부사어로 분류되면 구조적인 한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양한 부사어가 동시에 등장할 때 어순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모호합니다.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어순이 바로 부사 다음에 조동사, 조동사 다음에 전치사구, 전치사구 다음에 동사 형용사인데요. 중국어 기초학습 단계에서는 매우 유용한 공식이지만 초중급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면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사인데 조동사 뒤에 올 때도 있고 전치사구인데
조동사 앞에 올 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조동사 뒤에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바로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더욱이 조동사를 부사어로 분류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결론은 조동사가 쓰인 문장 속 서술어는 바로 조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동사 서술어를 기준으로 서술어 뒤에 나오는 낱말들이 모두 목적어이고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오는 낱말들이 부사어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조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의 특징은 부사어들이 문맥에 맞추어 조동사 앞에 위치할 때가 있고 형용사나 동작행위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규칙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위치가 고정된 부사어를 외우는 것인데요. 전치사 对于와 关于는 항상 조동사 앞쪽에 위치하고 전치사 把, 被, 跟, 给, 向과 묘사성 부사어는 항상 조동사 뒤, 동작 행위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의 구조적 특징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조 관련 설명은 중국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시고 중국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필요한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연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비슷한 뜻을 갖는 조동사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능력의 뜻을 갖는 조동사는 대표적으로 능과 호의가 있는데요. 능력을 다시 타고난 신체적 능력과 학습된 후천적 능력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체적 능력은 조동사 능을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能说话, 말할 수 있다. 他不能走路了, 그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他现在能走路了, 그는 이제 걸을 수 있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로 든 能说话는 타고난 능력을 나타내고 他不能走路了는 본래의 능력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상실되었음을 나타내며 他现在能走路了는 상실되었던 능력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신체적 능력과 관련된 표현은 주로 조동사 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능력은 능과 호의 모두 쓸 수 있는데요. 능력과 관련된 표현은 대부분 능을 사용하지만 우리말 할 줄 안다에 해당하는 표현은 호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영어 할 줄 안다 라는 표현만 할 때는 호의를 쓰고 더 나아가 얼만큼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능을 씁니다. 그래서 그는 유창한 영어를 할 수 있다와 같은 표현은 중국어로 他能说一口流利的英语라고 하지요. 사실 이때 능 대신에可以를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능력 관련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동사는 능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할 줄 안다는 뜻의 호의는 다른 조동사와는 다르게 명사를 목적어로 가질 때도 여전히 할 줄 안다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예문의 부정형도 알아볼까요? 그는 영어 할 줄 모른다는 他不会说英语. 그는 아직 유창한 영어는 할 수 없다는
他还不能说一口流利的英语라고 합니다. 이어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대표 조동사로는 능과 거의가 있습니다. 회의도 가능성을 나타낼 때가 있지만 쓰이는 경우가 제한적이어서 따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이 가능한지에 대한 표현은 능과 거의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뉘앙스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능과 거의를 번갈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상점에 가줄 수 있나요?와 같은 표현은 능과 거의 모두 쓸 수 있는 것이지요. 你能陪我去商店吗?你可以陪我去商店吗? 하지만 부정형인 할 수 없다는 不能만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함께 가줄 수 없어요. 不好意思,我不能陪你去. 다음은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능과 거의가 있는데 의문형과 부정형으로 능과 거의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배 피워도 되나요? 这儿能抽烟吗?这儿可以抽烟吗? 안 돼요.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不行,这儿不能抽烟. 不行,这儿不可以抽烟. 두 조동사의 차이점을 굳이 꼽자면 허가와 관련된 긍정형 문장은 주로 거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너 담배 피워도 된다. 你可以抽烟. 이어서 우리말 해야 한다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대표적으로 应该,要,得가 있습니다. 이 세 낱말의 몇 가지 특징을 잡아보자면 应该에 해야 한다는 도리상 마땅히 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강하고 要와得는 필요에 의해 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부정형을 통해 더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应该의 부정형 不应该를 사용한 예문을 보면 마땅히 도리상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리고 주로 필요에 의해 해야 한다는 要와得의 부정형은 필요에 대한 부정형에 걸맞게 무용을 사용합니다. 你应该努力学习. 你不应该偷懒. 你要努力学习. 你得努力学习. 你不用努力学习. 다음은 희망과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想과 要입니다. 두 낱말의 차이점은 우리말 해석의 차이점과 비슷한데요. 要가 想보다 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옷 사고 싶어. 我想买衣服. 나 옷 살 거야. 我要买衣服. 두 예문에 대한 적당한 부정형으로는 주로 不想을 씁니다. 이러한 경우에 不要를 쓰지 않는 이유는 중국어 표준어에서 不要는 부정적인 어기가 너무 강하고 또한 더 많은 경우에 있어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금지의 뜻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측과 관련한 조동사는 대표적으로 会, 应该, 要가 있습니다. 먼저 예문부터 보실까요? 这样会感冒的. 이러면 감기 걸릴 거야. 这样不会感冒的. 이러면 감기 안 걸릴 거야. 要迟到了. 지각하겠다. 不会迟到的. 지각하지 않을 거야.
他现在应该在家. 그녀는 아마 분명 지금 집에 있을 거야. 他现在应该不在家. 그녀는 아마 분명 지금 집에 없을 거야. 그럼 会要应该의 특징을 하나씩 잡아볼까요? 会는 발생할 일들에 대한 주관적 예측을 하는 편이고, 要는 시간상 곧 일어날 일들을 나타내는 편이며, 应该는 아마 분명 뭐뭐일 거야와 같이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会와 야오의 쓰임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규칙성 있는 동작을 예측할 때 会와 야오가 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년 아이를 보러 갑니다. 她每年都会去看孩子. 她每年都要去看孩子. 이러한 쓰임까지 이해하고 나면 HSK 나오는 웬만한 조동사는 모두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초중급 문법 8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중국어 조동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辛苦了